이거를 일러스트레이터로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웬만하면 다 알기 때문에 컨트롤을 계속 누르시고 있으셔야 돼요. 툴을 다루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도안을 보고 내가 뜰 수 있는지. 저분 동공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다시 만나면 너무 기분 좋은 그런 게 저는 뜨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뜨개가 숙제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배울 때는 숙제가 필요합니다. 제 책 사계절 코바늘 가방인데요. 뜨쇼 인터뷰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5분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 책이 2쇄가 나온 시점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요. 뜨개 도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어도비사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명이 무엇인지 정답을 남겨주시는 5분께 이 책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기호 도안을 만드는 수업을 할 때 늘 강조했던 부분은 같은 도안을 만드는데도 디자이너마다 다른 길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 수업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전혀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로 도안을 만들 수 있는 지점까지, 이후에 책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혼자 찾고 공부할 수 있는 지점까지 함께 가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기본이 없는 상태에 고급 기능, 신기능들을 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을 쌓아두면 그 위에 새로운 기능들은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빌드업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차슬뜨기하고 짧은뜨기를 가지런히 올리는 것이 코바늘에서 가장 중요하듯 기초코를 잡고 첫 단을 뜨는 것이 대바늘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뜨개하고 도안 그리고 있는 사탕가루 박강혜입니다. 흔하지 않지만 좀 톡톡 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캔디 파우더라는 영어 조합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말로 바꿨을 때도 좀 재미가 있고 그래서 쓴 닉네임인데요. 그 전에 회사를 다니기도 했고 개인 작업으로 이제 뭐 디자인 작업도 좀 하고 했었는데 제가 뭐 배우는 거 좋아해서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요. 초반에는 종이만 다루는 그런 네이밍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이름이. 그러다가 제가 하는 게 잡다하게 이런저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한 재료에 국한되지 않고 내가 하는 작업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쨌든 제가 하는 작업들이 오늘 했던 게 쌓여서 내일이 되어지는 거고 어제 했던 것도 오늘에 이어지는 거고 하니까 그런 이름으로 찾다 보니까 투데이 투모로우라는 이름이 생각이 났고 그 안에는 재료와 상관없이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다 담아내기에 괜찮아서 이제는 브랜드 이름 바꾸지 말고 그냥 이걸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워낙 대바늘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할머니 하시는 거 보고 할머니가 떠주신 옷들도 있고 엄마도 뜨시는 걸 보고 어깨너머로 배웠었는데 중학교 때쯤에 그냥 집에 있는 실을 가지고 목도리다 하면서 그냥 코바늘로 그냥 쭉 올라가면서 떴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제가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컴퓨터 작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어깨도 너무 뭉치고 막 등등. 그래서 이 작업을 이렇게 너무 이제 오래는 못하겠다. 아이들도 크고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긴 했는데 하지만 제가 손을 이제 놀리지는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나 이제 디지털 작업 안 하고 컴퓨터 화면 보지 않고 아날로그 취미를 갖겠어 라는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뭘 할까 막 그러다가 나 뜨개질 할 줄 아는데 나 엄마가 한 것도 봤었고 할머니가 하신 것도 봤었는데 뜨개질은 실이랑 바늘만 있으면 되니까 어디 갖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물론 제가 뭐 십자수도 하고 퀼트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십자수나 퀼트는 좀 재료를 여러 가지를 갖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때는. 그래서 뜨개질은 그냥 실 하나랑 바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회사 그만두고 나서 뜨개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뜨개 작업보다 도안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블로그를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하고 있던 그 전에 취미들도 블로그에 올리고 했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뜨개질을 했으니까 뜨개질 한 것도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하고 올렸는데 잘 모르는 이웃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뜨는지 궁금하다라고 뭐 쪽지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 만들었던 것 중에 이제 딱
정말 이건 이제 뭐 판매용 도안으로 처음 만들었던 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원형 티 코스터였어요. 가장자리 엣지에 하트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트 코가 보이는 그런 거였거든요. 뭐 특별히 창작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그 엣지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도안을 만들고 중간중간 과정샷을 되게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 과정샷을 찍고 하면서 이 도안이 한 장으로 끝날 수 있는 도안인데 사실은 한 6, 7장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구입해본 도안 중에 아무런 설명 없이 한 장짜리 도안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좀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면 저도 뭐 제가 뜨개를 되게 잘해서 도안을 만들거나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도안을 만들고 그 도안을 보신 분들이 이걸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안이 친절하다, 상세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안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인원을 되게 많이 받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도안을 만드는 수업은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분들은 하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처음에 멋모르고 이 도안은 그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코와 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거라서 인원이 많으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프로그램이라서 프로그램은 좀 감수성이 있거든요. 좀 익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너무 낯설어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속도에 맞춰서 처음에 좀 시작을 하다가 한 중간 정도 되면 얼추 속도가 좀 맞춰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함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한 분 한 분 대응하면서 피드백 보면서 했던 건데, 온라인 수업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그분들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그분들을 못 보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쭉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안 되면 뭐 질문하세요. 이거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FM처럼 쭉 갔다가 반응을 이렇게 보고 갔다가 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오프라인 수업은 사실은 즉각적으로 저분 동공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즉각적으로 되는데, 이게 모르는 부분을 넘어가면은 배우는 사람이 내가 그걸 몰랐던 건지 아는 건지 잘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속도를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 이분 이걸 아시는 걸까? 이분들이 다 알아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걸까? 내가 어디까지 이걸 나가고서 물어봐야 되는 걸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대부분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제 수업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중간에 한두 분 정도 클래스마다 한두 분 정도 일러스트레이터 좀 하실 수 있는데 도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겠다, 도안에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유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처음 설치하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 3회차까지는 속도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 이 부분이 안 된다 하면 바로바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전에 회사 다닐 때도 일러스트레이터 수업을 이런 뜨개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포장이나 브랜딩 관련해서 일러스트레이터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맞춰졌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맞춰진. 그래서 그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게 단계별로 초반에는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마우스 클릭과 드래그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바로바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데, 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업을 할 때는 모니터가 2개가 필요해요. 들으시는 분들이. 제 화면을 보시는 게 필요하고 본인의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는 화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예를 들어서 클릭해서 드래그 하세요, 뭘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원형이 됩니다 라든지 코를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이제 보시고 본인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데, 그때 안 되면 그 화면을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줌은 본인의 화면을 저한테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왜냐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웬만하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컨트롤을 계속 누르시고 있으셔야 돼요. 아니 뭐 알트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맞은편에서 그냥 슬쩍만 봐도 저분이 뭘 헤매고 있는지를 보이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화면을 봐야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게 좀 속도가 좀 시간차가 좀 더 있죠. 다른 분들은 이제 또 그 시간에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 초보자들이 이 도안을 그릴 때 힘들어하는 점은 어떤 점이에요? 일단 이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벽이에요. 이제 예전에 뭐 만약에 그러니까 뭐 한글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워드 프로그램 같은 거라도 많이 쓰셨던 분들은 사실 프로그램 자체의 모양은 웬만한 프로그램들 다 비슷해요. 상단에 메뉴가 있고, 그쵸? 예, 더 클릭하고 막 이런 게 다 비슷한데, 요즘에는 사실은 뭐 웹브라우저에서 모든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문서 작업을 안 하고 메일로 그냥 다 보내기도 하고 블로그도 그냥 사진 그냥 거기서 메뉴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쓰는 것부터가 너무 힘드신데요. 제가 이거를 일러스트레이터를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걸로 도안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툴을 다루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도안을 보고 내가 뜰 수 있는지 내가 뜬 걸 도안으로 만들 수 있는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손으로 그리더라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날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이걸 도안을 잘 그리시려면 선생님들 코바늘 대바늘 처음 시작하셨을 때처럼 이게 너무 재미나서 잠을 안 자고 막 계속 하잖아요. 저랑 수업을 하시는 동안에는 바늘 내려놓으시고 마우스 잡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집중해서 뜨개에 집중했던 것처럼 조금 하시면은 금방 잘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업을 하다가 봤는데 다른 분들은 제 용어를 이제 우리가 뜨개 할 때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자, 뭐 빼뜨기가 여기 붙겠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슬뜨기 오른쪽에 붙겠죠? 뭐 그렇게 하는데 뭔가 동공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그래서 이거 용어 잘 모르시냐? 뜨개 잘 안 해보셨냐고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뜨개방을 하시는데 요즘에 뜨개방에 오는 젊은 사람들이 좀 오는데 다들 조금 배우고 집에 가서 뜨려고 하는데 도안을 달라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뭐 도안이 없으신 거죠. 옛날 뜨개방들은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데서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다 오시면 시간을 거기서 나누면서 말씀으로 전수하는 거잖아요. 기술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다 혼자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도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다른 일을 하시는데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그걸 배우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따뜻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간혹 있는 경우고 대부분은 뜨개를 하고 내가 뜬 거와 도안과 이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응은 가능하나 내가 그리는 걸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죠. 도안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그 작가님만의 노하우, 팁?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저는 물론 툴을 쓸 줄 아니까 저는 이게 편하니까 이걸 쓰긴 하는데 저는 손그림으로 도안을 그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깔끔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제가 수업에서 예를 들은 이미지 중에 그것도 뭐 외국에서 찾은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그냥 모는 종이에 그냥 사인펜으로 그린 도안이에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그린 거죠. 좀 삐뚤삐뚤하긴 하지만 코가 정렬이 딱 보이고 단 올라가는 게 딱 보이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색깔은 뭘 썼는지 알 수 있고 이렇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 일서도안처럼 너무 그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수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너무 복잡한 아이템이 아니면 저는 손도안으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손도안으로 그리다 보니까 코를 너무 많이 그려야 되고 힘들다라고 하시면 뭐 파워포인트를 쓰셔도 되고 엑셀을 쓰셔도 되고 요즘에 다른 툴로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패드에 그냥 그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전문 프로그램으로 도전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하시지 말고 손도안이라도 깔끔하게 그려서 나랑 뜨개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보고서 아, 나 이걸로 이 도안으로 뜰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의 도안을 그리시면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수업을 좀 쉬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제 아이들이 수험생이라서 제가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AI 기능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진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제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들이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전 기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수업을 구성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기능들 중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 AI 기능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기본을 모르는데 이 응용을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그런 AI 기능들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해야지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요긴하게 잘 쓰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뜨개를 하려고 도안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내가 한 뜨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도안을 그리는 건데 도안에 들이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걸 알려드리는 게 맞는데 A를 모르는데 갑자기 Z를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런 AI 기능들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리고 저는 뭐 표지 만들기나 이런 부분들도 사진을 갖고 와서 뭐 어떤 식으로 편집해서 안 치고 뭐 텍스트를 어떻게 놓고 뭐 이런 걸 이제 알려드리는데 요즘은 정말 기능들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표지도 뚝딱 만들어내고 뭐 이러니까 아 이런 기능들도 알려드려야 되나.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기존에 하던 수업에서 좀 다른 기능들,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좀 반영을 해서 수업을 좀 다시 구성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있어서 지금 좀 쉬고 있는 거긴 하고요. 물론 그래도 지금 준비는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저희 알고리즘은 뜨개랑 일러스트레이터에 꽂혀 있어서 예, 그런 게 있고 기존에 했던 저 일러스트레이터 수업은 6회 수업으로 하고 원래는 2시간씩 해서 6회 수업이었는데 진짜 수업을 좀 해보면 2시간에 끝나진 않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그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2시간 반 수업을 하고 나면 그날 이제 수업했던 거 가지고 과제를 드리고 그 과제를 제출하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마지막 시간에는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완성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방 뜨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여름 가방 뜨는 거 좋아해요. 빨리 뜰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다양한 실들이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스테디하게 인기 있는 여름 실들이 있죠. 라탄이라든지 종이실이라든지 올해 메탈실을 쓰리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올해 메탈실이 진짜 인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뜨시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제가 좀 새로운 작업을 좀 안 했었는데 저는 실을 보고 좀 이 실로 뭘 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실을 보면 이 실로 이런 기법으로 뜨면 재미날 것 같은데 이 실이 원래는 뭐 5호반을 쓰는 건데 이 실 같은 경우에는 난 10호반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 플레이코드 실을 보고서 이 실 좀 재미나다. 왜냐하면 기존에 보통의 평범한 뜨기 실이랑 좀 다르고 딱 여름에 쓰기 딱 좋은 실이고 제가 보니까 이거 빨리 완성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뜨고 났을 때 코가 너무 가지런하게 잘 뜨지 않아도 좀 그 러프한 느낌이 멋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로 작업을 했었는데 올여름에 워낙 블링블링한 메탈 실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예, 올여름에는 그 실로들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탈 실도 그렇고 플레이코드 실도 그렇고 촘촘하게 뜨면 손이 아프고 쉽지가 않아요. 그 실들이 왜냐면 텐션이 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실들은 오히려 좀 굵은 바늘로 그냥 숭덩숭덩 뜨는 게 더 제 느낌엔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실들은 이제 그렇게 뜨는데 코가 이게 명확하게
어떤 뜨개 기법을 썼는지가 보이지 않는 게 전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뜨개를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 아 이거 한길 긴뜨기지 긴뜨기지 짧은 뜨기지 대번에 아실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굵은 바늘을 쓰고 만약에 편물을 뭐 짧은 뜨기든 뭐 아니면 뭐 긴뜨기든 한길 긴뜨기를 뜨고 나서 편물을 한번 뒤집어 봐요. 보통 우리가 코바늘 뜨면 안 것이 보이잖아요. 안으로 떴을 때, 뭐 뒤로 떴을 때 보이잖아요. 근데 원통 뜨기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만 보니까 보이는데 그걸 이렇게 뒤집으면 느낌이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뜬 가방들 중에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면이 아니라 안을 겉으로 바꿔서 뜨는 그런 가방들도 있어요. 그 편물의 느낌이 예뻐서. 그 블링블링한 백들이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이유가 있긴 한 걸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경기가 대체적으로 좀 안 좋고 다 침체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반대로 기분을 좀 더 업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눈에 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혼자 하긴 했었어요. 제가 가방책을 내기도 했지만 그 가방들도 그렇고 제가 다른 작업들도 그렇고 저는 어려운 작업을 하진 않아요. 근데 뜨개를 했을 때 제가 좋은 이유는 좀 생각을 비울 수 있고 좀 단순한 작업들이잖아요. 물론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뜨개질도 있죠. 저도 보그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부해서 해야 되긴 하지만 저는 일상의 뜨개 작업이 너무 숙제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뜨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잘하는 게 보이잖아요.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잘하는 게 눈으로 보인다는 거. 일상생활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 게 차곡차곡 쌓이는 걸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을 사실 어렸을 때 키워서 성인이 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길기도 하고 매일매일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뜨개는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쌓이고 잘하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들이 좋거든요. 무념무상으로 내가 시간을 들여도 얘가 잘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게 너무 숙제 같거나 어려우면은 이걸 너무 고민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TV 보면서 뭐 음악 들으면서 아니면 뭐 책 들으면서 이렇게 뜨개 하는 작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일상의 뜨개 작업들이 숙제 같지 않은 즐거운 작업 혹은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거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쉬운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려운 걸 할 만큼 제가 뜨개 능력이 막 너무 좋지도 않아서 저한테 딱 맞는 수준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아, 이 가방은 가정을 버리시면 하루면 뜰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일상에서 때로는 오늘 설거지 아침에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저녁에 그냥 한꺼번에 하더라도 나 이거 뜨개 좋아하는데 내가 이 시간 투자하면 가방 하나 뜰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뜰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가방은 저거 한 1시간도 안 걸리는 가방들도 있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아, 나 이거 지금 떠서 점심에 친구들 만날 때 들고 나가야지. 저는 그런 기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공들여서 뜬 멋진 풀오버 같은 그런 걸 얻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냥 잠깐이라도 또 완성품이 쫙 만들어져서 그걸로 느끼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작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원래 있던 도안이었는데 이게 책으로 된다니까 너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뜨개 수업은 안 하지만 도안 수업은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안이 기호 도안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뭔가 이상하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뜨개 작품은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 많으신데 제가 도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도안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도 다시 다 새로 그렸거든요. 근데 그리면서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빼뜨기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간격이 맞는 것인가, 뭐 내가 뜬 거랑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고 이 도안에 기호 도안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오탈자도 있으면 안 되지만 사실은 기호 도안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책에 실린 작품들이
막 너무 신박하거나 너무 디자인이 세련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가방들,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가방들을 넣은 건데요. 기호를 안다는 거, 코바늘 기호를 안다는 거, 대바늘 기호를 안다는 거는 좀 언어를 하나 안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서술도안으로도 뜨개를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서술도안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영문도안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그냥 읽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거를 다시 한글로 다시 바꿔서 봐야지 이해를 하는 편이라서 그게 좀 어려운데, 기호도안은 기호를 알면 영어를 몰라도, 일어를 몰라도, 우리말을 몰라도 이제 만국 공통어 같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기호를 안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호도안으로, 서술도안으로 다양한 책들이 나오지만 제 욕심에 기호도안으로 그린 우리나라 책들 중에 조금 그런 이제 만드는 방법을 서술해 놓는 거나 이런 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보시길 바라면 그건 욕심이지만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보시기에 저 선생님이 도안 수업을 이렇게 했었는데 도안을 이런 식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만들면 나도 도안 책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도안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본인의 수준이나 아니면은 그동안 했던 뜨개 습관과 상관없이 이걸 뜨시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질문을 덜 받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도안의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근데 그 페이지 수가 많은 도안을 책에 담으려고 하면 페이지 수를 완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이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간결한 설명에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순서도를 보여주고 기호도안을 보여주는 게 내가 질문을 덜 받는다는 건 사실은 보신 분들이 혼자서 알아서 뜨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도안을 만들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고요. 말로 이 가방을 어떤 식으로 뜨는지 순서를 서술로 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표현으로 써야 된다라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A라는 가방을 뜰 때는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기법인데 C라는 가방을 뜰 때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뜨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다 알지만 정말 처음 뜨시는 분들이 보면 이거랑 다른 방법인가 고민하실 수 있으니까 A부터 Z까지 동일한 기법에 대한 동일한 기법엔 동일한 설명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일본 책들이 번역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서술들이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감수를 본 적도 있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번역이니까. 소설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술술술술 잘 읽히는 번역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일서 번역책들을 보면서 그냥 저는 기호도안만 보면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서술도안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 제 책을 내기 전에 감수를 볼 때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경우들이 있어서 감수 볼 때 그 경험들이 제 책을 쓸 때 나는 표현을 그냥 우리식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내가 만든 도안을 다른 사람들도 그 도안을 보고 똑같이 뜰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안 만드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뜨개를 잘하는 사람 말고 뜨개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도안을 이제 보시는 분들 한테 검수를 받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 때도 주변에 도안 검수를 해달라고 부탁한 친구들이 있는데 뜨개를 어느 정도 떴는지는 다 달라요. 뜨개 공력들은 다 다른데 각자 다 다른 부분에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각자 보는 포커스가 좀 다른 거죠. 이건 사전도 없는 거잖아요, 뜨개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냥 우리말로 봤을 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 관계도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20대 때 정말 막 매일매일 막 만나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그런 친구들이었지만 30대 넘어가고 40대 넘어가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때는 물론 한반 친구들이고 그래서 자주 만났지만 1년에
한두 번 봐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관계가 지속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뜨개는 좀 그런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 작업하고 나서 부끄럽게도 좀 지쳐가지고 뜨개를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나 나름 블로그도 인스타그램도 뜨개로 이게 딱 맞춰져 있는데 너무 뜨개 안 하고 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래된 친구들이 연락 안 한다고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 것처럼 뜨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다가 다시 새로운 실을 보니까 이 실로 뭐 좀 뜨고 싶은데 했을 때 바늘을 또 잡잖아요. 오랜만에 내가 이런 좋은 시간을 오랜만에 갖는 거니까 미안한 느낌보다는 다시 만났을 때 너무 반가운 느낌? 그래서 오래된 친구 같은 다시 만나도 미안한 느낌 안 가져도 되고 좀 쉬어도 괜찮고 하지만 다시 만나면 너무 기분 좋은 그런 게 저는 뜨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뜨개가 숙제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배울 때는 숙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그날 마술처럼 제가 손을 움직이는 게 재미나 보였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옆에 있다가 스르르 너무 졸린데 저게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제 무릎에 왔는데 그냥 스르르 잠이 든 저한테 보물 같은 시간이죠. 고양이가 왜냐면 제 무릎에도 잘 안 오고 그러는데 저한테 보물 같은 시간이고 뜨개 하시는 분들 중에 고양이 반려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고양이들이 진짜 실 좋은 건 귀신같이 알아서 캐시미어 같은 거 뜨고 있으면 그 위에 털썩 앉는다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지금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전에는 강아지 2마리를 반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강아지를 위해서 그 맥케이프를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이제 별이 됐는데 그 케이프를 뜰 때는 너무 이제 이거 해주면 예쁘겠지, 너무 안 어울리지만 예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걸 했거든요. 했는데 강아지가 별이 되고 나서 그걸 빨지도 않고 버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 강아지 털이 다 이렇게 박혀 있어요. 제가 닥스훈트 키웠었는데 그래서 그걸 버리지도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데 뜰 때는 기뻤지만 강아지가 별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걸 볼 때마다 슬픈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강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거라서 저한테는 이제 소중한 보물 같은, 이제는 슬프진 않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게 슬펐고, 제가 그걸 공개 도안으로 올려놨는데, 중간중간에, 그 뜨개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해서 그걸 떴다면서, 사진을 보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걸 뜨셔서 자기 강아지한테 하고서 너무 예쁜 도안인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쪽지가 왔는데 강아지가 별이 된지 모르고 이거를 다시 생각나게끔 다시 그 연락을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신 그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수업을 꽤 좀 진행했는데 이제 뭐 이런 도안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거진 다 배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수업을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수업은 언젠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수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 기술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들을 좀 반영한 그런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뜨개책을 제가 낸 거는 막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기쁜 경험인데 제가 막 대단한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점도 있어요. 작품집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점이 있는데 책을 한번 내고 나니까 도안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책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책들도 좋은 책들이 나와 있고 기호를 그리는 책들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도안을 그리는 책은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좀 정리가 되고 도움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욕심내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